예, 법조 담당 기자님들께 드리는 동영상입니다. 예, 1시간 전에는 1월 11일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1월 12일 밤 12시 18분인가 그러네요. 1시간 전에 아무튼지간에 등록했던 동영상을 이 글을 지금 고쳤어요. 다시 등록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아까 등록한 내용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다시 등록하려고 합니다. 한 달락 끊어서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글로 만들어서 각 언론사에 다 배포를 하고 언론사에만 아니고 아무튼지간에 이제부터 제가 정말 제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본격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하고야만은 그 차원이 지금 이 순간 막 열렸습니다. 똑같은 30년이 아닙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차원이 달라지고 경지가 달라지고 다 달라지고 수준도 달라지고 하루하루 정말 일치월장하는 순간순간을 30년이나 정말 역동적으로 살아내는 중입니다. 그 화랑간창이 되겠다고 작정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기적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기적을 만들어내기 전에 저 자신에 대한 기적부터 만들어내야만 됐어요. 성실하고 착실하게 30년을 한결같이. 아무튼지간에 읽어보겠습니다. 1. 제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역할은 30년 전에 분명히 정해졌었습니다. 그렇다면 30년 전에 검찰 비리 피해자 김경란이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역할을 분명히 정해버린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검찰 왕국은 왜 제 남편 서대원을 살해해야만 했던 것입니까? 이게 정말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문화와 풍토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정답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그것부터 정확하고 명확하게 진단해야만 합니다. 검찰 왕국이 제 남편 서대원을 살해했던 2008년 5월 26일은 공교롭게도 그의 양력 생일이었습니다. 1946년 5월 26일 종로구 평동에서 출생했던 그는 대한민국 정치 1번지라고 하죠. 1946년 5월 26일 종로구 평동에서 출생했던 그는 2008년 5월 26일 종로구 평동에 있던 삼화장 여관에서 검찰에 의해 살해당했던 것인데, 저희 가족이 강서구 등촌 3동의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쫓겨났던 것이 2004년 7월 19일이었습니다. 그는 3년하고도 10개월을 여관살이를 하다가 살해당했던 것인데 왜 그는 제 남편은 3년하고도 10개월을 여관살이를 하다가 살해당해야 했을까요? 범인은 검찰이라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까닭은 제 남편이 폐부종으로 고생하다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작해야만 했던 검찰 부역자가 그 당시 한국 폴리텍 교수였던 저의 시누이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시누이 남편만 원치 않는 역할을 수시로 감당해야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카이스트 부교수였던 시동생과 저의 친정 오라버니와 조카 등등의 가족은 물론 신촌세브란스 의료진과 동네 구멍가게 주인 등등 명색이 검사라고 하는 분들이 제 주변 사람들을 모두 하수인과 부역자로 철저히 악용했기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위세등등한 권력기관이 다짜고짜로 하명하는 역할을 속수무책으로 감당해야만 했던 제 주변 사람들이 모두 한결같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주변 사람들을 모두 검찰 하수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왼수 덩어리로 취급하는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억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주변 사람들이 본의가 아니게 감당해야 하는 몫이 있다면 너무나도 엄청난 전쟁을 작정하고 시작해야만 했던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엄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 쏟아지는 원망과 분노를 죄송한 마음으로 고스란히 받아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에 내몰린 후 무자비하게 쫓기는 제자들을 보듬어 안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던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님이 무지막지한 고문을 당하다가 끝내 돌아가시자 하필이면 중앙정보부에 근무하던 친동생이 앞장서서 내 형님은 자살을 한 것이라고 우겨대야만 했다고 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명언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검찰 비리 피해자라는 위치에 세워진 저는 검찰의 모든 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1. 검찰은 물론 부당하기 짝이 없는 현실에 대한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검찰 스스로 만들어내는 온갖 통계 및 불법적인 관행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가 하면 3. 과거의 기사까지 열심히 적극적으로 스크랩하겠다는 의지를 갖게 된 사람으로 한순간에 바뀌었던 것인데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네. 제가 검찰 비리 피해자로 전락해야만 했던 1991년도야말로 비밀의 장막이 살짝 열렸던 시기였습니다. 검찰 왕국이 은근슬쩍 공공연히 따리를 틀던 참으로 오묘하고 절묘한 시기에 공동 저작자였던 저희 부부가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린 검찰 비리 피해자로 받쳐져야만 했던 것인데 받쳐져야만 했던 거예요. 까불면 이 사람들처럼 되고 말까. 밥벌이도 못해. 네, 그거 알리기 위한 희생양으로 받쳐져야 됐던 아주 잔인무도하게 정말 야멸차게 30년을 두고 그 무엇보다도 고마운 것이 그렇다면 더더욱 당당하게 딛고 일어서야만 한다라는 저 자신의 결정이었습니다. 법률 무지랑에 불과했던 제가 검찰 왕국을 상대로 정정당당한 전쟁을 가장 효과적인 차원과 전략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기획해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실행해갔다는 의지의 계획을 갖게 됐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배우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야만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게 어떻게 이겨요. 제대로 배우고 익히고 깨우쳐야만 이기죠. 그러나 제 아무리 애를 써도 배울 곳이 없었고 배울 것도 없었습니다. 배울 곳이 없었고 배울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1992년 어떤 사건을 빠찡코야 뭐예요? 정덕진 형제 빠찡코 사건이죠. 그런데 1992년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비밀의 장막이 가감하게 제쳐질 것 같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대한민국의 가장 근본적인 비밀을 확실히 공개해버리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만 무의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너무나도 엄연한 현실을 저는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 같은 와중에서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자라는 지극히 바람직한 의지로 시종일관해야만 했기 때문에 시종일관해야만 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포기를 해도
저는 절대로 포기를 할 수 없는 위치로 세워졌던 거예요. 고맙게도. 네. 저는 정말로 대단하신 명사 여러분들로부터 족집게 가해를 부지런히 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부지런히 받는 거에 현재 진행형이었죠. 언제든지 제가 배워야 할 게 있으면 부지런히 따라가서 뒤늦게라도 배워야만 되는 거죠. 부지런히 받는 것 같았습니다. 고쳐야 되겠네요. 그것이 환상이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했던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끈질기게 계속되는 현실이잖아요. 저의 시각과 안목이 일치월장하는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던 것인데, 저는 거인국에서 한없이 부대끼며 살던 소인배가 소인국으로 순간 이동한 거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된 것 같다고. 그렇다면 그 어느 누가 뭐라고 하던 더더욱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겠다는 의지로 초지일관할 경우 저는 그렇다면이 아니고 게다가 저는 독보적인 존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그렇다면이 게다가가 나오고, 그렇다면 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었고 반드시 감당해야만 했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화단간청의 역할을 반드시 완전 무결하게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겠다고 결심해야만 했던 검찰비리 피해자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역할은 30년 전에 분명히 정해졌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조 담당 기자단 여러분. 지금은 여기까지만 끊어서 등록을 하겠습니다.